코 수술을 하고 싶은데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어떤 종류로 해야 되지?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것들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트렌드 에디터 아우라엠입니다. 제가 코 수술을 했습니다. 첫 수술은 아니고요. 두 번째 수술이었어요. 7년 정도 전에 코를 높이는 실리콘 삽입술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그 실리콘에 대한 염증이 생겨서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난 코를 좀 더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코 수술에 쓰이는 인공 보형물 그리고 자가 조직 각각의 여러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어떤 부작용을 겪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재수술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의사 자격증 당연히 없겠죠. 저는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제 영상을 보고 가신다면 성형외과 가서 약간의 아는 척, 즉 바가지를 쓸 일은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크게 보형물은 인공 보형물과 자가 조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공 보형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실리콘이죠. 예쁘고 멋진 모양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가격까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실리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염증 반응이죠. 저도 이 실리콘에 대한 염증 반응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거 수술을 한 건데,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실리콘이 휘거나 이동하거나 해서 코 모양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피부가 너무 얇으신 분들은 이 실리콘이 비추거나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보형물은 바로 고어텍스입니다. 실리콘에 비해서 피부와 결합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보형물이에요. 그래서 피부 안에 넣게 되면 이동이 쉽게 되지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리콘보다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온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고어텍스의 경우에는 결합은 잘 되지만 반대로 부작용이 생겼다. 내 살들과 혈관과 이미 엉켜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간의 부피 감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실리콘과 고어텍스의 장단점을 합쳐놓은 고어실리도 있고요. 아니면 실리텍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외부 이물질이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가 조직을 많이 또 사용을 하기도 하죠.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 바로 비중격 연골입니다. 이 비중격 연골은 이 코 안쪽에 들어있어요. 코 대를 세우기도 하고 코 끝을 세우기도 하는데, 장점은 어차피 코 수술할 때 한번 절개를 해서 개봉? 그때 연골 채취와 코 수술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한 번의 수술 흉터가 남는다는 게 장점이겠죠. 단점은 너무 단단합니다.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코 수술한 사람들은 정말 99% 돼지코는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렇게 만졌을 때 엄청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귀연골이에요. 코 대에는 잘 쓰이지 않고 코 끝에 지지대 역할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조금 더 말캉하고 탄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코끝이 비중격 연골로 사용했을 때보다 좀 더 말캉하고 만졌을 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단점, 코가 아픈 것보다 귀 아픈 게 너무 심해서 이렇게 자다가 비계에 살짝 눌린다, 너무 아파서 깨거나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귀염고를 쓰시면 이런 통증은 감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가 조직은 늑연골입니다. 말 그대로 갈비뼈에서 채취하는 연골인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모양 만들고 그 연골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죠. 하지만 늑연골의 단점, 가슴 부위에 5cm 정도 되는 흉터가 남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시간이 갈수록 약간 휘어지는 부작용 사례가 많다는 거. 그래서 보통 늑연골은 귀연골, 비중격 연골 다 사용하고 나서 이미 난 연골을 다 써서 없다, 코 수술을 6번, 7번 넘게 했다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선택하시는 연골로 이 가슴 늑연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은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자가진피 코성형입니다. 자가진피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인공 보형물이나 다른 자가 연골들에 비해서 염증이 생길 확률이 정말 현저하게 적다는 겁니다. 정말 내 피부 속에 있는 진피를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도 전혀 저기 무언가 넣었네? 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움직였을 때 코 수술 안 한 사람처럼 너무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흡수율. 자가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렇게 빵빵하게 넣어도 결국에는 다시 흡수가 돼서 2차 넣고 흡수가 되니까 3차 넣고 하잖아요. 이 자가진피 코 수술 역시 흡수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후기들을 찾아보면 50% 가까이 흡수되신 분들도 계시고 100% 가깝게 흡수가 돼서 나는 코 수술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이 흡수율이라는 게 랜덤이라는 거, 이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자가진피를 어디에서 채취를 하냐, 엉덩이 꼬리뼈 위에서 절개를 해서 채취를 하는데, 절개를 무려 꼬리뼈 위로 10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당연히 꼬리뼈 위쪽으로 이만큼의 흉터가 남게 되겠죠.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귀연골이든 가슴연골이든 자가진피든 채취를 하게 되면 흉터가 남게 되는데 이 흉터를 안 남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기증연골, 기증진피라는 게 있어요. 기증진피에는 알로덤, 메가덤, 레나덤 여러가지. 이 기증진피, 기증연골은 어디에서 왔냐? 사체에서 왔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채취를 해서 가공을 해서 제품화가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멸균 처리, 이물 반응은 다 안전하게 제거가 돼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약간 기분상 나는 좀 찝찝한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인공 보형물부터 자가 조직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성형외과 상담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시면 왜 내 같은 코를 가지고 쓰면 좋다고 하는 재료들이 다 다르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 보통은 그 병원 원장님께서 가장 잘 다루시고 가장 많이 만져보셨을 그런 보형물 혹은 그런 자가 조직을 대부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꼭 여러 군데를 다녀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 수술을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바로 부작용이겠죠. 코가 점점 돼지코처럼 들리면서 짧아지는 구축 현상이 올 수도 있고요. 실리콘이 비치거나 빠지는 현상, 여러 가지 보형물이 휘는 현상, 가볍게는 염증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을 겪었어요. 첫 번째는 휘어짐,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이렇게 휘기 시작하면서 실리콘 이쪽 끝부분 있죠, 코 이쪽 끝과 코 이쪽 안쪽에 염증이 같이 생기더라고요. 평소에는 염증 반응이 없다가 몸이 조금 피곤하거나 아니면 술을 먹거나 하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만지면 아프고, 물론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그때 다시 가라앉긴 하는데 평생 언제까지 항생제를 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 안쪽만 살짝 절개해서 뽁 하고 뽑으면 끝나요. 저처럼 염증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일이 좀 많이 커집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코 밑에를 절개를 해서 뒤집어서 실리콘도 제거하고 염증까지 다 긁어내시고
세척까지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했냐, 코를 절개를 한 후에 일단 코 끝에 있던 귀연골을 빼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도 빼내고, 그 다음에 안에 염증 세척을 한 후에 실리콘을 버린 후 귀 연골만 다시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콧대는 수술 전으로 돌아갔고 코끝만 귀연골로 살짝 다시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수술한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붓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붓기 때문에 이전 코 높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아마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붓기가 빠지면 코가 조금씩 낮아질 겁니다. 코 성형 수술을 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점도 있지만 그에 뒤따르는 부작용,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아보시고 나에게 꼭 맞는 그런 수술을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편에는 코 수술 하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코 수술하기 전에 꼭 사놔야 되는 준비물, 사실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정보들은 아닌데 또 어쩌다 보니 코 수술을 2번을 하게 된 사람으로서 그런 꿀팁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코 성형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